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베트남 명절 기간에 맞선을 보러 간 한국 남성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 중에 어떤 구독자분이신지 아니면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또 상담을 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편안하게 말씀하셔라.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를 듣고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모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제 결혼을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남성분께서 그래도 이제 자기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뭐 한배 부부로 또 이렇게 살고 있고 하니까 내가 좋은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 그리고 이쪽 계통에서 국제결혼 매니저로 경력이 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또 해주니까 또 신랑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또 철석같이 믿고 의뢰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남성분께서 자기는 이번 설날에 시간이 나니까 이 기간에 내가 맞선을 보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커플 매니저는 그럼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기간으로 해서 맞선을 보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였다라면 베트남의 추석이라든지 베트남의 설날 요런 기간에는 절대 맞선을 보러 가질 않아요. 왜냐면 한국과 다르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명절 기간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하기 때문에 맞선을 보러 가도 괜찮은 여성들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명절 기간을 껴서 맞선을 보러 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매니저분들이. 근데 남의 인생을 본인들이 좌지우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일정을 잡았겠죠. 그리고 뭐 영상 맞선을 뭐 진행을 해줘가지고 영상 맞선을 했는데 뭐 10명 정도 이렇게 맞선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상 맞선을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사근사근하게 웃고 뭐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런저런 뭐 시시콜콜한 서로의 이제 프로필도 알아가고 서로가 이 관심사가 뭔지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했겠죠. 서로 좋아하는 거, 취미가 뭔지. 네, 이런 부분까지는 화기애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영상 맞선을 보더라도 여러 명의 영상 맞선을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한 여성과 매칭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둘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이 여성이 다 마음에 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여성들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이 여성과 맞선 보고 저 여성과 영상 통화하고 다 했어요. 근데 현지 넘어가서 그 여성들을 만나가지고 맞선을 봐서 뭐 이 여자도 마음에 들고 저 여자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관계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지를 딱 넘어갔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현타가 탁 온 거예요. 그 현타 온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유튜브에 보면은 문신 있는 여자는 거르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10명 중에 8명, 9명 정도가 다 문신이었어. 막 등에 문신 있고, 막 가슴에 문신 있고, 막 팔뚝에 문신 있고, 허벅지에 문신 있고. 근데 당연히 명절이니까, 자기가 어떤 수를 쓴다 하더라도 괜찮은 여성들을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문신 뜬 여자들만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신 뜬 여자들만.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뭐 그 여러 명들 중에
문신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신이 별로 없었는데 이 여성하고 어떻게 해서 또 마지못해 이렇게 뭐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체에서는 잘 만나봐라. 괜찮은 사람이니까 잘 만나봐라. 이렇게 부추겼다 이 말이죠. 근데 저도 제가 국제결혼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제결혼 커플 매니저로 제가 일을 하겠지만, 저는 남자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여자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없다면 만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두 사이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막 훈수를 두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 그 마음을 여는 것도 당사자들이 하는 거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당사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랑분한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훈수를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고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지, 이걸 가지고 마치 뭐 잘못됐다는 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녀 사이는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지만이 시작하기가 수월한데, 근데 누구 하나 뭐 여성이 남성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데 뭐 회사에서 막 부추겨가지고 만나봐 막 이렇게 하고, 남성은 여자를 마음에 들어해. 근데 여자는 마음에 없어. 그러면 매니저가 그 눈치를 딱 보고서는 얘는 신랑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안내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 가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신랑분께서 이 여성하고 이제 첫날밤을 보내겠죠. 네. 첫날밤을 보냈는데, 뭐, 이 남성분 얘기로는 그거예요. 그래도 신부가 나한테 자꾸 맞추려고 한다. 네. 그리고 성격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좀 신경도 많이 써주고, 그리고 베트남 그 특산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선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더라. 이제 그런 반은 싫고, 반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성분한테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근데 나이가 어린데 이런 문신을 뜨고 생각 없이 군다라고 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 좋게 인식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좋게 인식 안 하죠. 맞아요. 베트남도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여자가 막 몸에 막 문신 뜨고 막 목 뒤에 문신 뜨고 이거를 좋아하는 부모가 없어요. 근데 그 나이에 그런 문신을 떴다. 근데 내가 이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여성들을 소개를 해준 업체도 잘못됐지만, 그런 여성과 시작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왜? 서로 시작 단계가 좋은 단계에서 시작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 반은 긴가민가 하고 반은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 여성이 한국에 왔을 때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명확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신랑분도 이제 본인이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결단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었고, 제가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게 되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나한테 잘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받아들이는 걸로 치우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가정교육이 중요한 게,
딸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여성들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하면 내 남편한테 되게 잘해요. 그리고 사랑받을 짓을 하지 이 트러블을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여성을 소개를 받아서 우연찮게 첫날 밤을 보내고 내 신부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한국 신랑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서 뭐 신부가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자꾸 뭐 돈만 요구하고 거짓말 치고, 병원비가 모자르다는 둥, 뭐 오토바이 수리해야 된다는 둥, 핸드폰이 고장났으니까 핸드폰을 바꿔야 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들을 해서 돈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뭐 결혼식 때는 뭐 첫날밤을 보낼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야외에 시내를 뭐 데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스킨십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잠자리 할 때도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또 이 여성이 그래도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나랑 결혼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맞춰줘요. 스킨십도 맞춰주고 잠자리도 맞춰주고, 그리고 내가 베트남에 놀러 오게 되면 와이프가 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고 아니면은 뭐 선물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국제결혼에 대해서 결심이 딱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회사가 계약서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공정거래를 위반하지 않는지. 뭐 계약도 안 했는데 막 사진 남발하고 이런 데는 사기꾼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계약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신부 프로필을, 신랑 프로필에 맞는 신부를 소개를 해주는 거지, 계약도 안 했는데 눈요기하라고 사진 보내고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맨날 바뀌어. 행정처분 받아가지고 이 회사가 다른 회사가 되고 이 회사가 다른 회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은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듯이 문신이 많다. 그러면은 거르는 게 답인 거고, 그리고 명절에는 다 제각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명절에 맞선을 보러 간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명절에 시간이 되니까 맞선 보러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좋은 사람 소개를 못 받을 확률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99%가. 예. 근데 만약에 예외는 있겠죠. 진짜 뭐 남자가 잘생기고, 키도 괜찮고, 스펙도 좋고 하면은 전국에서 괜찮은 여성들의 그 신부 후보들이 프로필이 싸라락 들어와요. 근데 내가 뭐 중간 이하다 그러면은 신부 프로필 받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뭐 생각이 있고 뭐 맞선을 보러 간다라고 하게 되면 명절은 무조건 피하세요. 예. 그리고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회사의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맞춰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형의 여성을 소개를 받는데 유리하다 이 말이죠.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또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